지금까지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요. 원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탁이 있고요. 가운데 딱 축이 있어서 이 원판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회전이 가능하고 이게 자리가 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 자리에 A, B, C가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 원탁에 앉았는데요. 지금 원탁이 회전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약간 한 칸 이렇게 딱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원탁에 앉은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원탁과는 어떤가요? 역시 똑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개 앉는 것은 처음에는 달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앉고 나면은 모두 다 같은 것이 돼서 이 두 개는 없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결국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면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A가 앉고 CB가 이렇게 앉으면은 이 원탁을 회전을 하더라도 이것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A, B, C가 원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국 3, 2, 1 이렇게 계산을 하죠. 삼팩이라고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6개 중에 처음에는 6개였지만 6개 중에 이렇게 6개 있는데 3개가 하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겠네요.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나누기 3 2가 되는 거네요. 두 가지. 그럼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두 가지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한번 우리가 공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면요. 서로 다른 세 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3팩인데 3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3을 처리를 했고요. 그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면요. n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n팩을 또 n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요 공식에 더 주목을 해서 이런 모양에 더 주목을 해서 그 원순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원순열의 문제를 그러니까 변형이 됐을 때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과 같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앞에 상황, 똑같은 상황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A, B, C 3개가 있고요. 자리가 3개 있습니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데요. 2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A가 가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죠. A가 딱 여기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야, 저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뺑 돌려버리는 거죠. 뺑 돌리면 A가 이쪽에 가서 자리가 앉겠죠. 당연히 이 자리도 뺑 돌리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우의 수가 갈라지지 않는데요. A가 일단 앉고 난 다음에는 B가 이 자리에 가서 앉는 거랑 이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왜냐면 이 자리에 가면은 A가 왼쪽 편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가면은 A가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결국 A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A의 오른쪽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B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는요. B가 이쪽 자리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C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굳이 적는다고 하면은 1을 곱해줘서 2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 공식과 같은 모양이 되었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네 자리에 있는 경우도 CD인데요. 이것을 4팩 나누기 4라고 하면은 응용을 많이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A를 먼저 무차별하기 때문에 A를 가서 먼저 안 칩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가지 경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지 경우가 아니고요. 차이가 없는 거죠. 무차별한 거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A는 어느 자리에 가서 앉든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라고 적고 난 다음에요.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자리를 뺑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B는 어떤가요, 이제? A의 왼쪽, A의 오른쪽, A의 맞은편. 구별이 되는 거죠. 3이 됩니다. 다음으로 C는요? B가 어느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두 자리가 남았고 이 두 자리 다 위치에 따라서 구별이 다 됩니다. A의 옆에 앉을 수도 있고 B의 옆에 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고요. C가 일단 앉고 나면은 D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럼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6이 되고요.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4팩을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1, 2, 3, 4를 4로 나눈 거기 때문에 결국 6. 결과는 같지만은 이 방법이 훨씬 응용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지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원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습니다. 역시 회전이 가능합니다. 6명의 학생을 자리에 가서 앉히려고 합니다. 6명의 학생을 편의상 F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은 어떤 자리나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A를 여기에 가서 앉혀볼까요? A가 가서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다른 자리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A의 오른쪽, A의 왼쪽, A의 반대편에서 약간 대각선, 약간 왼쪽 대각선, 그리고 이쪽 자리도 구별이 되고요. 따라서 B는 이제 가서 앉는 자리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B가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C는요, 앉는 자리 구별되겠죠? 또 구별됩니다. 그리고 두 자리 남았고요. 2는요, 그리고 F는 마지막 남은 자리, 한 자리. 따라서 120까지인데요. 120이라고 적으면 지금 답이 틀려요. 왜일까요? 지금 A가 이게 앉는 거랑 이게 앉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나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A가 여기 앉으면은 여기 앉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지금 A 이쪽에 앉았을 때는 어떤가요? 왼손으로 꼭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팔이 길어지지 않는 이상 잡기가 힘들겠죠. 이쪽에서는 오른쪽 손으로 꼭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와 이거는 명백히 다른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또 여기 앉았을 때를 생각해서 5, 4, 3, 2, 1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건 어떤가요? 만약에 다시 하나 더 그릴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 더 그립시다. A를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것과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왼손으로 꼭지점을 잡을 수 있죠. 회전 확 돌려버리면 이쪽으로 한 회전 딱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또 왼손으로 꼭지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돼버리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별되는 자리는 없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경우의 수 2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A가 실전에서 계산할 때는 A가 이렇게 구별되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2라고 적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앉을 수 있는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240 역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회전을 멈춘다, 회전 멈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A가 원래는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A가 여기 딱 가서 앉는 순간에 회전이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전 멈춤인데 지금 이와 같이 회전 멈춤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다른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더 한번 확인해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이런 모양의 탁자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명을 가서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A를 6명 있다고 생각했을 때 A를 여기 앉히는 거와 여기 앉히는 것은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이쪽에 딱 대장 자리에 앉는 것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자리와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되고요.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같은 자리가 됩니다. 결국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이 상태에서 B, C, E, D는 A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은 B, C, D, E, F가 앉을 수 있는 자리수는 5, 4, 3, 2, 1 실제로 계산하면은 36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동영상을 잠시 스톱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과 같이 달라질 것 같네요. A가 이쪽에 앉는 경우랑 또 A가 여기 앉으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를 곱하고요. 요번에는 자리가 8자리였네요. 그러면 한 명 가서 앉았고 나머지 7자리에 가서 차례대로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실제로 계산하면요. 답은 10080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순열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원순열을 계산할 때는 서로 다른 n개에서 같은 거 n을 나누어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n을 이렇게 계산한 회전 멈춤, 비공식적인 명칭이긴 합니다. 회전을 멈춤. 딱 가서 앉는 순간에 이 자리들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원탁을 돌리더라도 자리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회전 멈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 변형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확인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개수를 헤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